오늘 수업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추고요. 유추에서 유추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 어떤 그런 특징 이런 것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분은 수업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유추가 뭘까? 되게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는 개념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오늘 발표는 유추에 대한 건데 여기 2번에 대한 컨텐츠를 보면은 유추라는 것이 어느 분야에 사용되었고 왜 그래서 유추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물론 제 주장도 담기겠지만 이 책 우리 그 주교재에서 말하는 그 책에서 유추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추를 통해서 얼마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한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발명이 나올 수 있고 또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추가 뭐냐? 이런 문제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요. 물론 한글로 풀어봤겠지만 네, 이거 답은 뭘까요? 응? 네, 여기 혹시 해외에서 학교 다니셨던 분 계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넣어서 1번 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어 나오면 다 시킬까요? 네, 1번이 답인데 유추라는 게 우리가 이미 다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미 우리가 많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고 유추라는 것은 안에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처럼 어떤 논리가 들어가요. 어떤 사고 방식이 들어가요. 그게 유추라는 것과 다른 어떤 비슷한 다른 개념과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왼쪽 그림을 보고 오른쪽에 A, B, C, D 중에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요? A, B, C, D 중에. 왜요? 왼쪽을 접어서 접혀진 거를 내린 거다. 그래서 C가 답이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위에 그림이 어떤 논리가 있는지, 어떤 이론이 있는지 말하자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아래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유추가 이거죠. 뒤에 가면은 일단 순서대로 넘어가자.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책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이자 되게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바이올리니스트래요. 이 분이 양자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물리학에서 공부하는 양자 이론을 주장하기까지 자기가 그 좋아하는 취미로 여기는 바이올린 키는 것이 그 연주가 정말 이 이론을 발견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보면은 음악이니까 음파가 있고 그 음파의 어떤 이런 진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어떤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원자 안에서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이거 다 모르시죠?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 아는데 네, 이 전자가 핵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돌 때 미세하게 진동을 가지고 도는데 이 진동이 마치 음악을 연주할 때 나오는 음파의 진동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키는 그 자기의 취미 활동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이 이론을 발견하는데 그 모티베이션이 됐고 모태가 됐고 또 정말 큰 어떤 도움을 얻었다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자세하고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유추라는 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봤듯이 어떤 단순히 닮았다, 똑같이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안에 어떤 기저가 되는 이론, 생각, 사고방식 어떤 그런 논리가 있다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추라고 해서 가장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 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지각이 다 차단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촉각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유추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중간에 있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꽃의 신선함은 내가 맛본 갓 딴 사과의 신선함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순히 꽃과 사과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래서 아까 제가 팀 과제 발표하기 전에 전이라는 게 얘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유추랑 닮음은 다르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추라는 것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현상들 사이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어떤 내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 반면 닮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외형, 색이나 형태가 어떤 비슷하다, 닮았다, 똑같다 라는 것에서 나온 그 현상, 그렇게 나온 어떤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랑 닮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나중에 이 과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혼돈이 될 거예요. 내가 유추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닮음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과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야구공을 떠올렸을 때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사람이 오렌지라고 말했다. 그것은 닮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야구공을 떠올렸는데 어떤 다른 생각이 난다 하시는 분들 좀 자유롭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야구공. 어떻게 이거를 유추의 개념으로 다른 어떤 것을 연상하거나 현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 어떤 사물을 떠올릴 수 있을까? 축구공. 왜?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쵸. 그쵸. 근데 유추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유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유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는 어떤 기능, 이것의 속성, 이것의 어떤 가지고 있는 논리, 이론,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한 다른 사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냉장고 예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냉장고를 관찰하고 냉장고가 이러이러하더라 속성들을 막 밝혀내고 그런 것에서 넘어서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 야구공도 마찬가지죠. 야구공의 예를 들면 외형을 봤을 때는 어떤 솔기가 있더라, 또 모양이 동그랗더라. 그리고 외형을 넘어서서 이 야구공이 가지는 기능을 통해서 아까 금방 저 친구가 축구공이라는 걸 말했죠. 또 야구공이 예를 들면은 야구공이 그리는 궤적, 타자가 이렇게 딱 쳤을 때 그 야구공이 그 가지는 궤적,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태양의 경로, 태양이 뜨고 지는 어떤 그 궤적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야구공을 가지고 태양을 떠올리는 것은 사실 그냥 봤을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이게 무슨 크리에이티비티야, 이게 무슨 창의성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우리가 배운 이 창의성을 개발하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인 유추,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상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떠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들을 막 내고 있어요. 뉴턴 같은 경우에 이거 약간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공감되시는지. 뉴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왜 해는 안 떨어지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단순히 어떤 외형의 닮음, 색깔의 닮음 이런 걸 넘어서서 유추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계속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그 외과에서 병원에서 쓰이는 그 수술하고 나서 봉합할 때의 스테이플러, 그것이 이 개미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지,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그 기능을 따온 거죠.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오른쪽
오른쪽에 제가 이거 흰 색깔로 해놓은 거는 제가 너무 이게 징그러워서 그림이 정말 적절한 예로 찾았긴 했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이렇게 더듬혀 놓은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그림이 아니고요. 이거는 거머리인데 거머리가 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 기능, 원리 그거를 이용해서 인공 집게나 착유기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실제로 이 개발한 발명가들이 한 얘기들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쓰는 찍찍이 있잖아요. 벨크로. 그것도 이러한 식물이 있대요.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이 식물은 이렇게 식물이 열매네요. 열매는 어떤 것이 딱 달라붙었을 때 그걸 마치 우리가 찍찍이 이렇게 떼고 붙이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도개교 같은 다리 같은 경우에도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고 뜨이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 기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다리를 고안했다고 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유추에 대해서? 네. 질문 있어요? 뭔가 내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유추 아이디어가 있다. 얘가 있다. 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해야지 재밌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